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차 몇 대씩 갖고 계시나요? 한 대씩이지 뭐. 한 대 아니면 두 대 있어요. 최고급 슈퍼카만 45대. 뭐라고요? 45대? 네, 맞습니다. 와. 네, 정말 사치 끝판왕인 조니 뎁입니다. 네. 조니 뎁 좋은데. 야. 조니 뎁 좋아. 조니 뎁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잘생겼었죠. 진짜. 약간 그 미스터리한 어라가 그렇지, 약간 있어가지고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가 멋있고 있어. 그리고 그 잘생기고 눈빛이 되게, 뭔가 슬프면서 뭐 그런 거 있어. 약간 섹시해요. 맞아. 맞습니다. 이게 막상 조니 뎁 하면 명실상부 아니면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아닙니까? 뭐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든지 네. 정말 많은데 201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배우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니 뎁의 호화로운 생활 자체가 조니 뎁의 자산관리 회사에 의해서 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근데 와 그거 폭로하면 원래 안 되는데. 이 조니 뎁이 한 달 생활비로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3억 원을 쓰고 있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근데 한 달에 23억은 어떻게 쓰는지 저 솔직히 이해 안 가거든요. 이 자산관리 회사가 이제 폭로한 명세서가 나왔는데요. 조니 뎁이 할리우드에 있는 주택들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분위기 좋잖아요. 네. 프랑스 남부의 토지, 그러니까 14채의 저택과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 7,500만 달러. 네. 아니 뭐 네, 돈 있으면 그래서- 부동산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한 900억 이상을 지불했고요. 네. 섬도 사드렸습니다. 섬이요? 섬을 샀다고요? 섬 쇼핑을 했어요? 멋있다. 그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촬영할 당시에 리틀 올스폰드 K라는 섬의 이제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서 조니 뎁은 그냥 이 섬을 사버리고 맙니다. 그냥 마음에 들면 사는군요. 그렇죠. 아 이거 영화에 나온 섬이구나. 몰디브 같아. 자, 이 길쭉한 네. 이 길쭉한이 여러분들 대장처럼 생긴 이 섬이 바로 조니 뎁 섬입니다. 그렇게 길어요? 아니 그냥 작은 섬이 아니라 엄청 큰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리고 안에 집도 많이 있고. Pirates of the Caribbean. 그리고 저 해변은 자기만 쓰는 거 아니에요 또? 네, 와우. 시크릿이죠, 시크릿. 여기 들어가려면은 조니 뎁 형님의 잭 스페로우의 허락을 맡아야죠. 그리고 2015년에는 여기 해변에서 그 배우 앰버 허드랑 같이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막상 또 안타깝게 이 결혼이 15개월 만에 파경을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섬까지 가려면 또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트를 사는데 200억을 지출해서 200억짜리 요트를 샀다고 하네요. 20억도 아니고 200억. 여러분, 이 사도 문제인 게 네. 유지관리 보수. 그렇지. 유지관리 보수가 정말 이게 돈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단순히 요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를 가려면 이제 뭐 전용기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니 뎁은 매달 2억 5천만 원의 전용기 유지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23억 더 썼는데요, 매달. 그렇죠. 그러니까 전용기 유지 비용으로만 2억 5천을 쓰면은 23억 금방 쓰죠. 미쳤다. 아니 이거 그 부동산 그 뭐야 재무관리팀에서도 줄여서 얘기해 준 거네. 엄청 쓰고 다녔네 돈을. 그렇죠. 심지어 예술품도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예술품 사면 보통 이렇게 뭐 1, 2억씩 하잖아요. 네. 근데 조니 뎁은 100억짜리 그림을 사서 이렇게 집에다 걸어 놓습니다. 뭔 그림인데 100억에. 무슨 그 약간 얼핏 들어도 지금 안 써도 될 돈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림은 오케이인데 그 다음은 또 뭐가 되나요?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수가 없죠. 마를린 monroe의 드레스 같은 그걸 네. 왜 사? 유명 배우들의 소장품을 사드리기도 합니다. 배우라서 뭐 네.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소장품만 신기하네. 이렇게 놔두는 곳이 12곳이나 있다고요. 창고만. 그 비싼 걸 다 어떻게 관리해요? 그 비싼 게 당연히 집도 여러 채고 관리해야 될 비싼 물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40여 명. 웬만한 중소기업처럼 그 수집품 관리하는 데만 40여 명을 쓴다고 해요. 그것만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매달 직원들 월급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무려 4억 원. 매달 사업. 네, 그리고 경호 비용만 2억 원. 인건비 4억, 경호 2억.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6억이네 일단. 직원이 40명, 4억이면 1인당 월급이 1,000만 원 아니에요? 월급이 많아? 거기 취직해야겠네. 직원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A 양반 또 이 맛이 고급했죠. 아, 네, 그럼요. 조니 뎁은 당연히 입맛도 고급이었는데요. 패트리쉬 그리고 슈발블랑 한 병에 한 3천만 원 호가하는 그런 로마네 꽁띠 같은 고가의 와인을 구매해서 와인을 한 달에 사는 비용만 3만 달러,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500만 원 정도 오메. 들어갔다고 해서 거의 정말 비정상적인 소비 패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3,500만 원짜리 와인이면 봐봐 한 잔에 얼마야?
어떤 사람들은 그 와인 한 병을 몇십 명이 이렇게 산 다음에 전체 요만큼씩 먹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냥 조니 뎁은 그냥 뭐 그냥 자기가 저녁 먹을 때 한 잔 곁들이고 일어나? 아마 먹다가도 다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남기고 막 그랬을 남기고. 것 같은데요. 아우. 심지어 앨범을 제작하는데도 수십억을 씁니다. 이게 조니 뎁이 록밴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는데 앨범을 제작하는 데만 5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킴 카다시안은 잦은 전용기 사용으로 무려 4,200톤에 이르는 탄소를 배출한 거예요. 아 그래 욕 많이 그래서 먹어.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라는 맞아, 비난을 맞아. 받은 거죠. 물 많이 쓴다고 욕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환경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행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 많이 쓴다고도 욕을 먹기도 했는데 이 미 서부 지역에서는 23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주 정부가 수도 예산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경고문을 보냈어요. 근데 킴 카다시안도 받은 거죠. 아니, 그럼 경고까지 받을 거면 물을 얼마나 정도 쓰는 거예요? 이 규모도 저는 이렇게 수치를 보긴 했는데 네. 잘 와닿진 않더라고요. 네. 킴 카다시안이 한 달 사용한 물 양이 서울 4인 가구 한 달간 물 사용 양의 200배. 아니, 그럼 그거 한 달량 200배이면 그거는 몇 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00배이면 그렇게 따지면. 진짜. 그런데 킴 카다시안의 사치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네. 네? 화제가 된 것은 바로 6살짜리 딸이 들고 있는 이 가방이에요. 어머. 지금 강수정 씨 화들짝 놀라셨죠?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버킷백이에요? 네, 버킷백이거든요. 그 돈 있어도 못 산다는 그거요? 오, 맞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뭐 다른 걸 많이 사서 구입한 이력이 있어야 가방을 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 어린 친구가 그걸 왜 들고 있어요? 유치원 가방이에요? 어떤 가방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옷이랑 또 색깔을 맞췄네요. 딸이 깔맞춤 또. 그랬어. 흰색이 흰색. 이 1,100만 원짜리래요. 예? 1,100만 원? 1,1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라서 좀 저렴한 거 사주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렴하게 네, 그쵸. 1,100만 원짜리를? 아 왜냐면 저게 가죽에 따라서 3천만 원짜리도 있고 억짜리도 있거든요. 와. 저 집 딸로 태어나고 싶네. 아직 또 남았습니다. 뭐라고요? 백은 뭐 그렇다 아니 치고요. 전용기 샀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아이한테 백 준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기가 버킷이면 말 다 했는데. 진짜 부자들은요. 네. 쓰레기통마저도 쓰레기통이요? 명품을 쓴다고 합니다. 쓰레기통? 카다시안이 SNS 아 이거 쓰레기통이 아니고 루이비통이었어. 그냥 그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티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스티커예요, 이거. 카다시안은 자신의 SNS에 재활용 쓰레기통 2개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 속 쓰레기통의 겉면에는 누구나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루이비땡사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특별히 주문 제작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에 샀는지 요거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킴 카다시안이 올린 그 쓰레기통과 똑같은 것은 없지만 루이비땡 미니 쓰레기통이 있어요. 미니 진짜로 쓰레기통? 존재합니다. 미니 쓰레기통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440만 원 정도? 440만 원. 그렇다면 요거는 크기가 좀 컸잖아요. 엄청 컸어. 그러면 그렇죠, 얼마예요? 엄청 컸죠. 추측하기로는 1,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쓰레기통 하나가? 있어요. 네. 아니, 쓰레기통 하나 갖다 주시면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굳이 왜? 미국에서 그냥 트럭이 와가지고 그 쓰레기통 이렇게 막 마신으로 이렇게 쫙 잡아주고 이렇게 막그 스크래치 엄청 날 텐데 왜 굳이 왜 그런 걸 난 이런 비싼 쓰레기통 왜 쓰레기 버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수도 있어. 루이비통 측에서 킴 카다시안이니까 특별 제작. 특별 제작으로 증정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그냥 혼자 쓰는 게 아니라 SNS에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랑의 의미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터졌어요? 킴 카다시안이 평소처럼 한껏 막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리는데 엄지 손톱 한 2배 크기의 보석이 달린 반지. 어디 보자. 오. 눈부셔.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눈을 멀게 만드는 반지. 실명을 하게 상대방을 실명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로? 요런 반지를 하나 올렸거든요. 그냥 뭐 자랑으로 끝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며칠 뒤 카다시안이 머물던 파리의 고급 숙소에 5인조 강도단이 침입을 한 겁니다. 설마. 무섭다. 그러면
그래서 감독님이 들어오자마자 계속 반지! 반지! 그거 내놓으라고, 그거 내놓으라고. 반지 갖고 오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120억 상당의 반지와 보석감을 강도단이 들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120억 상당.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타는 자, 3,700억 원 재산 거부하고 노숙 생활. 제가 아는 분이 맞다면은 그분은 노숙 생활을 한 거를 너무 유명한 배우인데. 맞습니다. 3,700억 원 재산을 거부하고 노숙 생활을 한 원조 꽃미남 배우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연기도 잘하고 뭐 잘생겼어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배우인데 지금까지 영화로 번 수익만 봐도 3,7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네 진짜. 뭐 매트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콘스탄틴 2가 제작에 들어갔죠. 콘스탄틴 너무 좋아. 네,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재산이 3,700억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아누 리브스가 이 많은 재산을 두고도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잘 안 쓰는 맞아, 걸로 좀 맞아. 유명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30년째 입고 있는 패딩 조끼입니다. 아, 야, 왼쪽 네. 사진이 젊을 때 사진이고. 젊을 때 같은 지금 패딩 조끼고요. 30년째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랑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굉장히 짜증나는 게 꼬질꼬질한. 오른쪽 패딩이 원래 저렇게 나온 디자인 같죠? 왜? 이게 옷만 이렇게 오래 입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색이 바래버린 그 애착 모자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바지에 가면은 이렇게 색이 바랜 주황색 구명조끼가 있던데. 그렇죠. 딱 바지에 많이 보이는 색깔이죠. 네. 아, 근데 또 멋있다 또. 아, 정말. 그러니까 우리 가면 거지 같은데 기로리 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면 안 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특별히 아끼는 애착 신발이거든요. 매일 이렇게 똑같은 신발을 주장창 신으니까 신발이 견디질 못하고 밑창이 떨어진 건데요. 아멘. 이 아끼는 애착 신발이라서 버리지도 못하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신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부잘 만약에 네. 아까 키아누 리브스는 신발 사주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유 뭐 사귀려면은 사줄 수 있죠. 사귀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또 엄청 큰 돈을 기부해가지고 또 화제되지 않았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 키아누 리브스는 영화 매트릭스로 번 돈의 70%에 해당하는 3,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7억 원 가량을 백혈병 연구를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 또 사연이 있는데 네. 과거에 그의 여동생이 백혈병을 앓았었다고 해요. 물론 다행히도 잘 병마와 싸워서 이겨냈는데 이제 백혈병 연구를 위해 써달라라면서 통 크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멋있다. 멋있어. 근데 선행이 또 이것뿐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키아누 리브스는 정말 할리우드에서 미담 제조기다라고 그래요?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미담들이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출연료를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해서 박봉에 고생하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양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스턴트팀 12명에게 해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선물하고 저희 하나 한 대략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겠죠? 할리 데이비슨. 거기서 끝도 아니고요. 또 다른 스턴트팀한테는 심지어 시계를. 이게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거 못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구하지도 못하고 저 시계를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찍은 사진 자체를 본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돈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예. 약간 조니 데뷔랑 살짝 비교된다. 완전 약간 비교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좀 다르죠. 네. 엄청난 기부도 하고 또 지인들에게 플렉스도 하고 하면서 네. 파도 미담이 정말 끊이지 않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노숙을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네, 사연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키아누 리브스의 연인이었던 제니퍼 사임이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출산 후에 결혼하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 8개월이 되던 때에 아이가 유산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잃은 당연히 극심한 슬픔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니퍼 사임은 정말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하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맙니다. 근데 사실 그 고통은 뭐 말도 못하죠. 예. 맞아요. 네. 그런데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제니퍼 사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죠. 제니퍼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또 그녀에 대한 그
잃었다는 죄책감에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노숙 왜 하는 거지 막 이랬는데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지인들에게 통 크게 자동차를 쏜 프로레슬러 출신의 오. 배우 드웨인 존스입니다. 드웨인 분노의 질주. This is your new car. Oh my God. Your trailer 그거는 저 픽업 트럭 아니야? in Walls. 미국에서 이거 정말 인기 많은 차예요. 드웨인 존슨이 친구한테 새해 선물로 준 차가 8천만 원짜리 First car together. 차였습니다. 새해 선물로. 그거 선물로 한 거예요? 네. 와. 아니, 궁금한 거 근데 드웨인 존슨 어떤 친구이길래 자동차 선물 준 거예요? 이 친구 자체가 정말로 드웨인 존슨이 어려웠을 때 불우했던 그 어린 시절에 드웨인 존슨을 도와줬던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웨인 존슨이 뭐 살 곳이 없었을 때도 데리고 와서 자기 트레일러에서 살게 해줬고요.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이었던 $40, 그러니까 4만 원 정도를 주면서 첫 차를 뭐 좀 허접하겠지만 좀 사라고 이렇게 돈을 보태주기도 했던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확실히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가슴에 정말 많이 남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어려우신 분 계세요? 나 다들 10,000원만. 부유하신- 네? 난 10,000원만. 만 원 드릴 테니까 우리 집 트레일러 가서 자요. 밖에 있거든요. 문 밖에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차 선물이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이제 함께 일해온 스턴트맨한테 네. 7천만 원짜리 대형 픽업 트럭을 또 선물해주기도 했는데 근데 체형도 비슷하다. And 이렇게 자기 대신 그러니까요. 가서 스턴트 해야 되니까. 뒷모습 보면 비슷해 진짜. 울컥하니까 드웨인 존스도 울컥한다. 아니, 누군가를 저기 이제 선물이 중요한 것도 뭐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죠. 마음이 이제 날 알아준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키아누 리브스도 그렇고 드웨인 존슨도 그렇고 스턴트맨 위에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거기 스턴트맨들은 이 얼굴은 보여주지도 않고 맞아요.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거 대신 위험한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그래서 그런 것 체형을 같아요. 맞추기 위해서 식단 관리부터 아예 똑같이 그 몸을 따라서 내 몸을 만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평소 생활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영화 하나 찍고 바로 선물 준 줄 알았는데 17년 후에 다 줬네요. 뼈 부러지고 막 좀 그렇긴 이랬는데. 하죠. 7년 동안 일하면 퇴직금도 네. 퇴직금보다 그래도 잊지 않고 저렇게 베푼다는 게 대단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서프라이즈의 선물이 끝나지 않습니다. 있어요? 이번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은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또 아들이 또 뭐 사줬나 보다. 그렇죠. 효자인데 이번에는 차를 선물한 게 아니라 네네. 집을 사드린 건데요. 세상에. 네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하와이에 또 집을 사주셨나? 어머, 집 너무 예쁘다. 어우, 집 너무 예쁘다. 자식한테 집을 선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게다가 저렇게 다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그냥 몸만 들어오면 돼. 어머니 울려 그래. 당연히 울지. 아들이 이렇게 해줬는데.